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G7과 EU, 나토국의 이 정상회담에 시장은 주시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2차 회담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리마켓에서 강보합 흐름 보이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고요. 또 현재는 나스닥이 하락 전환하면서 3대 지수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2.45%대까지 뛰어오른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네, 국제유가는 여러 지정학적 이슈들이 중첩되면서 널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약보합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빅스텝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미증시 굉장히 또 튼튼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굉장히 또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지만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또 정확하게 투자 전략 세워가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을 보는 정확한 눈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 무료 특강 마련되어 있습니다.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단타 매매 기법 총정리에 대해서 다뤄주실 예정이고요. 또 성경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매매 신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 문자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우측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도치입니다. 자, 이번 주 파월 의장이 강한 매파적 스탠스에도 증시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로 다가올 QT와 그리고 0.5bp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 방향성, 그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조목조목 하나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굉장히 알찬 내용 준비해 주신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본방 사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호조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해지용 매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일은 미 정부가 신마셜 플랜 카드를 내세우며 러시아 자원 무기화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의 경기 둔화를 반영한 기관들의 성장률 하향 조정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 주요 상품들이 현재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0.29% 떨어진 14,72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72% 하락한 온스당 1,94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1.84% 내린 배럴당 11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0% 오른 1.10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당일 대응 전략 그리고 또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간밤새 뉴욕 증시 견고한 경제 지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진전 소식에 상승 마감해 줬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테슬라는 2달여 만에 다시 1000슬라 자리를 되찾았는데요. 8일간 32%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나스닥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 볼지 팻말 통해 확인해 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지금 현재 시장은 좀 단기적으로 매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시장은 당연히 상승입니다. 다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계속적인 우상향의 패턴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하락,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기술적 분석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상 하락이다. 시황은 네. 계속적인 상승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시황도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QT도 있고요. 그리고 네. 시장이 굉장히 강한 매파적인 금리 인상이 지금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5월 달에 그 두 개가 겹쳐지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강한 금리 인상에 의한 시장의 하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은 아니다. 더 한화하고 있다는 거죠. 더 한화하면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계속적인 상승폭을 이어가는데 네. 그것을 이유를 조금 우리가 짚어보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국채 금리에 따른 시장 방향성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현재 계속적인 불확실성이 잡혀 있고 그러면 시장은 왜 지금 금리 인상이 강한 매파적인 그리고 최대 2.5%까지의 시장 금리 인상이 예측되어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시장이 지금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것은 금리 인상은 성장을 최소한으로 억누르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안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먼저 이제 그 국채금리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당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차트 보고 자리값 한 번만 먼저 짚어주시죠. 자리값부터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제가 오늘 매도를 보고 있는 게 네.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제가 고점이 650, 850 정도 반경되죠. 네. 850 반경되는데 저 현 구간이 강한 저항대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강한 저항대다. 그래서 일봉상을 지켜봤더니 일봉상 지금 현재 241선입니다, 여러분. 요 라인이 넘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요 라인은 강한 장기 이평선인 241선에 대한 저항대 라인으로 현재 조정 구간은 15,550까지. 15,550 지지 라인을 어떻게 하겠느냐가 오늘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일봉을 먼저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리기 전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주봉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는 여러분 양봉일 겁니다. 단 꼬리가 걸려 있는 꼬리 부분이 말고 올라가는 주봉상 이번 주는 양봉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라고 제가 월요일부터 누누이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현재 주봉 캔들입니다. 주봉 캔들이 꼬리를 마는 그래서 월요일 날 음봉이 나왔던 거예요. 음봉 하락 이후 상승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근데 왜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이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오늘은 제가 봤던 241선에 대한 지지라인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술적 분석, 시황은 당연히 지금 현재 계속적인 상승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거죠. 시황은 현재 시장은 상승의 폭이 아직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단 조건은 요 구간대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15,000을 상회하느냐, 15,000을 넘어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5,250 라인에 대한 저항대까지는 더 열려 있습니다. 충분히 열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14,450 구간까지 그리고 550과 450 구간의 진포간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오늘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적인 계속적인 매도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하락폭은 제가 보실 땐 단기적인 620포인트, 14,620포인트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서 단기적인 매도 전략과 그리고 620포인트를 이탈하는지에 대한 집중을 하시면서 매매 투자 전략 짜보시면 오늘은 14,540과 14,500선까지의 하락폭으로 한번 매도 전략으로 단기 조정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나스닥에 대해서 오늘 당일의 자리값을 짚어주셨는데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미 국채 스프레드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을 앞으로 좀 상승할 것이다라고 봐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죠. 지금 현재 유가가 네. 조정 국면에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유가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유가거든요. 유가가 계속 올라가겠느냐, 유가가 조정을 좀 주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좀 더 강한 매파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5월 달과 6월 달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더 강한 매파적으로 나간.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을 좀 조정을 주면 유가가 조정폭을 좀 보여주면서 유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네. 금리 인상은 더 강하게 할 거예요.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아니죠. 않나 보네요. 인플레이션이 조정되기 때문에 네. 성장은 지금 받쳐주고 있잖아요. 어. 지금 현재 패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성장과 그리고 물가죠. 그리고 크게 나누면 고용과 물가고요. 물가에서 인플레이션을 싸우면서 성장을 최소한으로 자극을 주면서 물가 안정 잡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사실 이제 전일에 발표가 됐던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굉장히 적게 나왔고 발표가 됐고 그래서 네. 이제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물가가 굉장히 또 걱정거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게 국제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지금 미 연준에서도 그렇게 큰 금리 인상에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성장 받쳐줄 때 금리를 더 끌어올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재 패드는 스탠스는 그렇게 읽고 있거든요. 네. 성장이 받쳐줄 때 최대한 빨리 금리 인상을 하여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입니다. 고용은 제가 PPT를 좀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 네. PPT 잠깐 보시면 제가 PPT 보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금주 네. 이슈와 앞으로의 방향성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금방 얘기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년 만에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예. 진짜 고용은 탄탄하다는 거죠. 고용은 탄탄하고 그리고 시장은 지금 현재 체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패드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FOMC에서 회의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베이비 스텝으로 가겠다. 어떻게? 체력이 받쳐주는 한 계속적으로 우리는 금리 인상을 스탠스를 계속 높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첩하게 움직이겠다. 시장에 대해서 민첩하게 움직이겠다고 항상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유가가 좀 조정될 때 그리고 체력이 받쳐줄 때 금리 인상이 최대한 빨리 많이 올리겠다고 지금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5월 달에 0.5pp로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는데 뉴스가 그다음 저번 주부터 계속 터져 나왔어요. 0.5pp가 지금 그리고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파월 의장이 5월 달에는 좀 더 강한 빅스텝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하게 되면서 금리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시장은 조금 위축될 줄 알았는데 더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시장은 말 그대로 바이더딥이죠. 공포지수와 탐욕입니다. 피얼과 그린 차트인데 지금 현재 중심가까지는 지금 현재 와 있어요. 지금 이 차트는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빨강으로 돌아갔을 때, 공포로 갔을 때 증시가 반등을 보이면서 녹색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좀 청산해 나가라라는 지표를 보여주는 차트예요, 여러분들. 이 지표는 어떻게 보냐면 현재는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유지되고 그린으로 넘어갈수록 이제는 조금 위험으로 돌아간다. 거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지금 안정권으로 매수 영역을. 그래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지금 현재는 놓쳤다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중심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좀 더 많이 남았다라고 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시장은 가열 중에 가고 있습니다. 가열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다라고 우리는 이 지수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장단기 스프레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단장기 스프레드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단장기가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시장이 위축될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짚어드릴 게 뭐냐면 채권이죠, 채권.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채권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해하고 있어요. 무슨 금리가 올라가면 단기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과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은행은 2년물, 단기 금리가 2년물이 이자가 높아요? 10년물이 높을까요? 보시면 2년물이 높죠. 2년물이 단기 금리가 낮고 10년물이 이제 높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2년 단기 금리를 빌려서 10년 장기 금리로 빌려주는, 그렇게 2년을 단기를 가져와서 10년으로 빌려주면서 이자에 대한 수익을 가져오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 그거예요. 2년물이 지금 현재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고 10년물은 하락 조짐에서 스프레드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패드가 얘기하는 건 그 부분이죠. 10년물 금리, 채권 금리를 팔아서 채권 금리가 팔게 되고 시중에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스프레드를 벌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프레드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단장기 S&P 500과 금리 축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은행에서 스프레드가 좁혀지면 역마진이 생기게 돼요. 그렇다면 역마진이 생기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되면 시장이 위축으로 돌아가는 거죠. 위축이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10년물 채권 금리, 지금 현재 패드가 갖고 있는 자산이 아마 8조 5천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죠. 최고 좀 채권을, 그 많은 채권을 풀게 되면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게 돼요. 시장이 물량이 많아지면, 쉽게 얘기하시면 채권의 조금 이해도가 여러분들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데, 채권 금리가 10년물 채권을 QT를 하게 되고 시장에 던지면 10년물 채권이 많아지죠.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싸지죠. 싸진다는 거예요. 채권 금리가 싸진다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항상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시중에 채권이 많아지면 시장 금리, 채권 금리는 올라간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패드에서 채권을 시장에 던지기 시작하면서 채권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위축은 조금 덜할 것이다라는 게 현재 패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스프레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왜? 10년물 채권 금리, 단기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당연히 금리 인상하게 되면 올라가는데 10년물 금리도 같이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가 지금 현재 패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강한 긴축 시그널을 와도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은 기술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자, 그렇다면 5월 달에 한번 희청할 수도 있어요. 왜? 올해 0.5bp와 그리고 스프레드 QT를 같이 시행하면서 만일에 시장 금리, 10년 금리와 단기 금리가 급속하게 상승을 해버리면서 장기 금리가 바로 들어주지 않고 좀 빠지는 상황이 겹쳐지면 시장이 한번 충격을 옵니다. 제가 5월 달에 가서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10년물 채권 금리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줘야 되고요. 단기 금리도 계속 상승하면서 전체 S&P와 같이 똑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만일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같이 꺾여버리면 한번 충격은 분명히 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집중해보고, 4월 달에는 시장은 아직 튼튼하고 고용은 너무나도 완고하니까, 밑에가 탄탄하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읽으시면서, 나스닥은 분명히 지금 현재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격한 하락폭, 물론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급격한 하락폭에 대한 여러분들 우려보다는 아직은 좀 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가만 조금 더 조정이 된다면, 유가가 좀 더 조정이 된다면 시장은 좀 더 많이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예를 들어보면 항상 금리 인상 전에 하락은 조정을 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상 시행일 때, 현재 뭐 계속적으로 봐왔을 때 9번의 금리 인상을 하였다면 8번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올라갔고요. 분명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통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죠. 금리 인상 전에는 조정을 준다, 선반영한다. 그러면서 시장은 바이 더 딥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은 증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올해 QT를 시행하면서 조금 더 바른 스탠스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아직까지는 분명히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서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조정, 차익매물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큰 방향성은 계속적인 상승으로 나스닥을 이어가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또 시황 그리고 또 시각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5일 살펴보도록 할게요. 5일, 오늘 당일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궁금해지는데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또 소폭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원유 수출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솔솔 새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EU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줄이기 위해서 미국과 가스 협정을 타결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반면 또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이 계속해서 제재 강화에 나서게 된다면 비트코인으로 석유와 가스 결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한 상황인데요. 국제유가에 대한 이 오늘 당일의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주실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 5일 조금 단기적으로 먼저 봐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네.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 장기적인 관점 말고 솔직히 뭐 장기, 큰 그림, 작은 그림 논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혼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혼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계속 많이 빠질 겁니다라고 말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고 단기적으로 오늘 여러분 투자 트레이딩에서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좀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제가 차트에 줄을 하나 꺼놨어요, 여러분. 고점에서 저점을 이어는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들 보시는 게 이 줄을 하나 끊는 거죠. 보시면 계단 하락, 계속적인 우하락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요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로, 지금 현재 제가 볼 땐 단기적인 매수, 방향성은 단기 매수로 조금 한번 들어 올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빨간 선을 그어놓은 요 추세, 111.50 반경까지 반등을 보여준다면 살짝 누를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111포인트에서 매수로 한번 진입해 보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짧은 손절로. 그러면서 요 111에서 112.50까지의 상승을 보시면 오늘 하루 진폭은 다 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양봉, 그러니까 오늘은 매수의 방향성, 단기 방향성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국제유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네. 국제유가에 대한 또 이런 차트를 보고 보는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자리가 말고 기술적 분석 이외에 국제유가에 기반한 뭐 시황 분석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유가는 지금 현재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유가를 끌어내릴까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네. 러시아를 어떻게 하면 배제시킬까? EU부터 시작해서 나토, G7까지. 그러나 지금 현재 러시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커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지금 현재 EU에서도 지금 회의를 거치고 있고 새로운 방안을 다시 따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G7 같은 경우는 금수 조치를 원했죠. 그러면서 조정이 들어간 거예요. 안정권. 만일에 유가, 러시아에 대한 유가를 금수. EU가 아니 G7에서 이번에 네. 제일 이슈가 됐던 G7에 금수를 안 했죠. 네. 그러면서 유가가 좀 조정이 됐죠. 미국은 나섰지 않나요? 나섰는데 G7에서 그걸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40%가 넘습니다. 의존도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저 쌍지 들고 나는 못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EU 국가들은 이제 대거 모두 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나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G7에도 일부 국가가 또 함께 혼재되어 있으니까 아마 혼재되어 있으니까 네. 이번에도 G7에서도 위기감이 이미 조금 완화되었단 말이에요. 네. 원래라면 G7에서 우리는 G7 국가에서 러시아에 대한 유가를 금수하겠다라고 만일 나왔으면 오늘 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사실은. 네.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거든요, G7 회의에 대해서. 근데 다행히 조금 이제 아직은 조금 그렇게는 못 하겠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조금 이제 위기, 우려감이 조금 없어지면 완화되면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도 계속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유가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좀 한 번 더 짚어봐야 되는데 전쟁은 장기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도 지금 한 달, 두 달은 더 끌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스탠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불확실성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EU와 그리고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 지금 현재 유럽에다가 LNG 같은 경우는 좀 더 내가 더 많이 여러분들 EU에다가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서 독일도 6월 달까지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원유를 60%까지 지금 줄여보겠다라는 등 계속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적인 조정은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특별한 공급에 대한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 많이 빠지기는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현재 제가 볼 땐 그래요. 빠진다 해도 단기 차액 매물에 대한 그리고 단기 이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폭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유가 시장이지 그것을 이제 빠지는구나, 이제 빠지겠구나, 많이 빠지겠구나라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서 유가 불확실성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한 PPT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엊그제만 해도 노브로시스크항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파손되면서 요 하나의 이슈만 가지고 100만 배를 줄어든다는 이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계속해서 3, 4일 연속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G7 회의와 그리고 EU에서 나온 회의에 금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종식되면서 조금 유가가 그래도 조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조금 전체적인 독일부터 시작해서 EU가 조금씩만 줄여나가면서 금수가 진행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만 더 완화적으로 조금 협상이 조금만 풀린다 그러면 분명히 유가는 많이 빠질 거예요, 여러분.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계속 진행된다면 뭐 파이프라인 터진다든가 그리고 뭔가 하나의 조그만 이슈만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다시 급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현재는 굉장히 불확실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재고량까지도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게 재고량이에요. 재고량이 진짜 매주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유가가 불확실성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1000배럴 이상을 생산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에서 제가 조금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원자재 시장 있죠. 원자재 시장을 어떠한 방향성으로 내가 짚어 나가야 되겠느냐. 현재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혼조를 보여주고 등락폭이 큰 현 시장에서 나는 뭔가를 좀 참고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제가 조금 하나 도움을 드리려고 ETF를 하나 가져왔어요. DBC라는 ETF인데 지금 현재 이 DBC는 거의 에너지, 기금속, 그리고 금속과 농산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ETF예요. ETF가 지금 현재 원자재 시장에서는 여러 개 품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저 같은 경우나 전문가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좀 참고하는 품목입니다. ETF라는 것은 제품을 전부 다 전체를 다 모아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원자재와 원유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56%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금속, 그 다음 농산물이 들어가 있는 상품의 조합이에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계속적인 우상향,
계속적인 우상향, 조정폭을 주면서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 지금 내재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DBC ETF라는 구성 종목을 여러분들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유가를 조금 시장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해가지고 이란,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신냉정 체제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조금 분석하기 어렵고 뭔가 하나의 나침판을 하나 좀 두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 정도는 ETF 상품에 대해서 한 번씩 곁눈질로 보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 유가와 그리고 금속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좀 더 같이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ETF 품목을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유는 제가 볼 땐 다음 주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짚어드리면 주봉입니다. 일봉인데 현재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지지 라인은 딱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현재 107 라인과 105 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 하락폭에 대한 낙폭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를 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려면 105와 103, 105 반경, 105포인트 반경을 여러분들이 지지 라인, 강한 지지 라인으로 생각하시면서 차트를 좀 읽어 나가시면 네.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봉상 봤을 때 240분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240분이라는 차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105포인트입니다. 61선에 대한 지지 라인, 105포인트와 그리고 최대 100포인트.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방향성을 짚어드릴 때 105포인트에 대한 기준값을 많이 설명을 드려요. 현재.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폭이 많이 좀 빠진다면 오늘 진폭이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105 라인과 그리고 108 라인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충분히 열려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원유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졌으니 빠지겠다는 생각보다는 단기 조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스탠스로 유가는 바라보시면 다음 주도 조금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바로 또 노란톡으로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써니님께서 안녕하세요 골드도치 마스터님, 오일이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하고 여쭤봐 주셨어요. 좀 장기적인 이 시각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금방 제가 그래서 써니님 질문을 받고 답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네. 제가 보고 있을 때는 자 오늘 지금 낙폭은 108포인트까지는 좀 낙폭이 열려 있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당일은 그렇고 앞으로는 이제 좀 길게 봤을 때 만일에 108포인트가 만일에 이탈되잖아요. 그리고 차익 매물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디까지 시장 스탠스라는 거죠. 제가 130불을 얘기한 것처럼 130불을 얘기한 것은 시장 스탠스는 130불에서는 여러분 빠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105포인트까지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105포인트가 만일에 이탈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불까지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조정폭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차익 매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던지기 시작하면 내려가나 하면서 같이 던지는 동조현상이 많이 보여줍니다. 동조현상을. 그렇기 때문에 큰 이슈, 만일에 뭐 파이프라인이 하나 또 터졌다든가 뭐 해상에서 배가 한 채 내려앉았다든가 뭐 그런 큰 이슈가 유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하나 터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정폭에 대해서는 데일리와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해서는 조정폭을 여러분들 굳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하방 배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05포인트까지는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105달러선까지 짚어주셨는데 사실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한 60달러선 부근에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떨어졌다 해도 뭐 110달러선이고 그렇죠. 또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고점 부근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떨어진다 하면 105달러선을 보면 그렇죠. 된다라고 말씀. 아직까지는 뭔가가 불확실성이 하나라도 해소가 되면 조정폭이 분명히 보여져요. 그렇죠. 만약 아직까지 전쟁도 그렇죠. 지속하고 있고 이란 해약합의도 안 떨어졌고 지금 뭔가 하나 뭐 EU에서 오늘 나온 게 그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던 게 꾸준하게 보여주는 게 EU와 G7에서 금수가 하겠냐 안 하겠냐가 유가에서는 굉장히 강한 이슈였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뭐 우리는 잘 몰랐지만 시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신마셜 플랜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정상회담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관련해서 뭐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노란톡으로 들어온 이 질문, 또 다른 질문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에스더님께서 여쭤봐 주셨습니다. 에스더님 질문에 앞서서 지금 유가 관련한 질문 먼저 한 번 더 하면 좋겠네요. 상dim님 질문이 있는데 상dim님 질문 먼저 가도 될까요? 네,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것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전쟁은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도 장기전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전쟁이 끝나는 것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이란 핵 협상도 남았고 네. 이란 핵 협상이 좀 많이 남았죠. 이란만 풀려도 네. 조정폭은 분명히 좀 옵니다. 아, 그렇군요. 최소한 10% 이상의 조정폭을 또 보여줄 수가 있어요. 100달러 선 밑으로 떨어질 수 100달러 있다? 선 밑으로. 어. 그러나 지금 현재 크게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컨센은 150불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우려하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나라 EU와 더불어서 G7까지 전체 고위직 회담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게 제일 큰 불이라는 거죠. 유가를 어떻게 하든 떨어뜨리자. 네. 지금 큰 이슈는 그거잖아요. 유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잡히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런 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억지로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볼 때 제가 큰 그림을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러워서 말하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 현재 이번 달 지나고 다음 달 되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읽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달, 이번 달까지 다음 주만 조금 100에서 130불, 그러니까 120불 전후에서 다음 주도 분명히 조금 더 보합을 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120불 전후에서 이번 주처럼 또 보합을 한 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차츰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하락에 대한 스탠스로 좀 이어갈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러나 시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올라가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좀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았습니다를 얘기하는데 유가는 꼬랑지를 내리는 이유가 뭔가 하나의 이슈만 터져도 유가는 크게 훌쩍훌쩍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데일리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짚어나가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에스더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님께서 스프레드가 뭔가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스프레드를 설명하려 그러면 채권금리 다시 설명해 드려야 돼요. 파이낸스가 은행과 그리고 통화에 대해서 좀 짧게 지금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축약해서 설명을 해. 은행에서는 단기 금리를 빌려서 장기 금리를 빌려준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단기 금리를 빌려와서 소비자들한테 10년물 장기 금리를 빌려주면서 그 이자분에 대한 차액을 가져가는 게 은행의 수익 구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단기 금리가 움직여요. 왜? 단기 금리는 금리 인상, 기준금리에 따르는 영향을 많이 받고 10년물은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장기 금리 10년물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장기 2년물과 10년물이 겹쳐지는 거예요. 겹쳐지면서 역전 현상을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는 것을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데 은행에서 따졌을 때 2년물을 빌려서 10년물을 그러니까 2년물로 돈을 빌려서 10년물을 빌려주는 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데 2년물과 10년물이 이자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역마진이 생기게 됩니다. 역마진. 그러면서 은행에서는 자연스러운 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안 빌려주죠. 그 전에 빌려준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는 수익 구조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금융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기 금리가 스프레드가 생긴다 그러면 시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당장기 스프레드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PPT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이제 채권 시장에서 네. 스프레드는 보통 좀 이 장기물 그리고 단기물 간의 좀 차이를 뜻하는 그렇죠. 말이잖아요. 역전 현상을 얘기하는 네. 거죠. 역전 현상. 그러면서 역전 현상을 생기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그러면서 2020년도에 보면 지금 한번 요 구간이거든요. 노랗게 돼 있는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역전됐죠. 근데 바로 반등을 쳤습니다. 이게 운인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일이 하나 터졌죠. 이 당시에 우리가 팬데믹이 터졌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유동성이 확 늘어나면서 다시 벌어지면서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역전되는 현상, 이 현상을 단장기 스프레드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신이시여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이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환율은 언제쯤 되어야 안정이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번 달 내내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달러 대비 우리나라 환율을 1250원까지 열려 있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1248원인가까지 47원까지 갔었죠. 네,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여주면서 지금 1240 지금 얼마죠? 20원대까지 떨어졌죠. 네. 지금 안정될까요는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신흥국한테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은 성장이 받쳐주면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계속적인 스텝바이 스텝을 하겠지만 그 스텝바이 스텝에 따른 달러 강세는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달러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 달러 계속해서 강달러 기조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99달러를 인덱스가 넘어가게 되면 다음 달 4월 달에는 100달러가 넘어갈 전망이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장기 금리 차가 더 커지겠죠. 단장기 금리 차도 커지면서 우리나라 한에 대한 우리나라 약세 더 많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신흥국은 안 좋아요. 신흥국은 최소한 6월 이후까지는 안정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월달, 6월달 FMC 회의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조금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조금 많이 들어갈 겁니다.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가중화시킬 거고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같이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나가는 현 시장에서 안정될까요? 안정되지는 좀 힘들고 6월 달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더 달러 강세에 대한 한이 약세를 조금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국내 선물에 대한 전망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국내 선물 제가 차트를 네. 한번 짚어볼게요. 네. 제가 국내 선물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기본 차트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0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코스피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코스피는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맙다. 잘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정말 우리나라 증시는 잘 버텨. 오늘 홍콩 항생 차트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오늘 노란톡에도 잠깐 언지를 드렸어요. 노란톡에다가. 여러분 오늘 항생은 매도가 굉장히 매도세가 강합니다. 하방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십시오 라면서 내가 멘트를 주고 그리고 유가도 오늘 여러분 110불이 이탈될 가능성이 큽니다 라면서 노란톡에다가 제가 오늘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국내 증시는 현재 올라가겠냐 내려가겠냐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봤을 때 370포인트와 그리고 지금 현재는 355포인트까지 요 보합권을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거기서 보합을 계속 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4월달 초반까지는 이 구간 내에서 계속 보합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중순 이후 5월 달에 가서 만일에 조금 반락을 보여준다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80포인트까지. 그러나 만일에 360포인트가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코스피도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체력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주식을 하고 있지만 약하지는 않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오늘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인텔,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공장, 생산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0%까지 계속 급등하면서 나스닥 기술주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SK하고 삼성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반대급부로서. 자, SK하고 나스닥, SK와 삼성 등 이제 반도체 섹터가 조금 더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가 조금 더 영향을 받으려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따라가는 우리는 항생을 좀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구간을 보여주긴 하는데 제가 볼 때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먼저 주봉을 먼저 딱 살짝 한번 보게 되면 주봉상 다음 주는 양봉의 상승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읽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집중하시면서 다음 주는 양봉 상승 조금 할 수 있겠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매수의 포인트, 매수 방향으로 좀 짚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골드에 대한 당일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도 전 거래일에 상승을 하면서 전 거래일을 약 2주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점을 좀 더 높였다가 지금은 지금 하락 전환했네요. 1951달러 선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어떤 이유일까요? 골드는 지금 현재 제가 볼 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크게 남았어요. 네, 요즘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더 저는 오늘 여러분 양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불. 네. 빨간불 마감일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 미증시에서는 또 초록불로 지금 밖에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오늘 좀 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요. 그리고 단기 구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하겠냐. 지금 구간이 제일 아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프다는 표현을 쓴다는 게 제일 위험하고 제일 싸움이 강한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만일에 여러분 단기 차트를 보실 때 일봉보다는 단기 차트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추세가 넘어가 준다면 오늘 딱 저 요 구간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1955포인트만 좀 넘어만 가준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보고 좋아하시는 1965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시고 만일에 요 구간 제가 짚어드리는 요 라인대를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차트가 글이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네. 지금 6포인트. 1956포인트로. 1956포인트가 좀 넘어가 준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금방 짚어드린 요 구간 56포인트를 넘어간다 그러면 1965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시면서 매수에 대한 방향성을 짚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골드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채 금리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 또 달러도 강세인데 지금 금값은 왜 또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이 정말로 조금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이렇게 시작했고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금리 인상을 좀 더 빅스텝으로 가겠다고 하는데도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현상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금방 짚어주신 것처럼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네. 달러도 강세인데 그럼 보통 금값은 떨어져야죠. 약세를 보이잖아요. 약세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원자재 시장에 또 영향을 일단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실버, 골드는 안전자산 그리고 통화의 자산보다 통화도 있지만 원자재와 같이 휩쓸려서 금속 부분으로도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많이 좀 짚어봐야 되는 거죠. 러시아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지금 현재
통화보다는 골드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골드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았구나. 그 대신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60포인트, 1960포인트, 좀 한 80틱 정도 됩니다. 틱 차트로 보실 때, 차트로 보시면 틱 차트로 넘어가시는 건 지금 현재 21선이에요. 일봉상 21선이 네. 여러분들이 딱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요 구간만 넘어가 준다 그러면 오늘은 상승폭이 좀 충분히 열려 있다. 전고점을 넘어가는 65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수의 방향, 아직은 골드는 좀 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투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스닥, 채권금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거는 이제 노란톡에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주말 무료 특강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하신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일요일 오후 1시에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 하고요. 또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9시 30분에 매매 신법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